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중국이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무력 시위 한번 했습니다. 괜히 안 한 것만 못한데 우리 대한민국 공군보다 더 황당한, 더 못한 일을 하고는 아주 대단하게 선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드디어 3번 항공모함의 함재기를 결정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 진수될 예정인 중국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 003형의 함재기가 FC-31로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선양항공이 함재기 개발 착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중국 선양항공기공업공사 SAC가 올해부터 항공모함 탑재용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3월 29일 공식 선언했습니다. SAC는 자사 공식 위챗 계정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해 항모 기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구시보는 중국 해군에는 차세대 항공모함에 걸맞는 더 발전된 전투기가 필요하며 그에 맞게 제작된 FC-31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라며 SAC가 밝힌 차세대 전투기가 FC-31 기반으로 개발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SAC는 FC-31을 기반으로 6세대 전투기 기술을 일부 적용해 기존의 FC-31 성능을 크게 끌어올린 4세대 기종을 개발한다는 방침인데요. 중국 미디어들은 이 전투기가 F-22나 수호이 57 전투기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C-31은 SAC가 자체 개발했지만 F-35 전투기의 기술을 훔쳐 제작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전투기인데요. 제-20 함상형이 중량과 엔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FC-31의 기반의 스텔스 함재 전투기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 선양항공, 중국은 청두항공도 있고 선양항공도 있고 서한항공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청두 그리고 이 서한이 전투기를 만들고 있죠. 그 선양이 전투기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 선양항공은 수호이 계열의 전투기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J-20을 뺏겼습니다. J-20이 이제 청두에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스텔스 전투기에서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수호이 시절에는 J-11 시절에는 굉장히 이제 위세를 떨쳤는데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기 회사 자본으로 이렇게 FC-31이라는 시제기를 세대를까지 지금 생산했는데 세대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F-35하고 너무나 흡사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꼬리, 이 엔진 부분을 빼고는 거의 F-35의 판박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덩치나 모양이나 여러 가지 F-35가 닮았는데 이거 이제 F-35 해킹해서 만들었다라고 미국은 지금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었고 일본 항공모함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바레아가 항공모함을 가져와서 개조해서 랴오닝 만들었고 이번함 산둥 그 바레아를 이제 참조해서 베껴서 이번함 만들었고 3번함은 이제 제대로 사출기 전자식 사출기로 쏘아서 하는 이 캐토바 방식의 항공모함 만들자 해서 3번함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사출기의 성능도 중요하고 사출기가 J-20 같은 37톤짜리를 쏘기는 버겁죠. 그래서 조금 경량의 항공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J-20만 해도 37톤 그리고 수호이 33 계열인 J-15 같은 경우도 30톤이 훨씬 넘죠. 그래서 이런 약간 중형의 항공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앞으로 중국이 항공모함 함재기로 이 FC-31을 개량을 바탕으로 한 그런 스텔스 전투기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황당한 것이 이 FC-31을 가지고 F-22나 수호이 57을 능가하는 전투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비교를 F-35로 안 하고 F-21을 했는가 몰라요. F-35는 단발 전투기니까 자기네들은 쌍발이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의 쌍발 전투기 스텔스는 F-22 그리고 러시아의 쌍발인 수호이 57이 자기 경쟁 기종이다라고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J-20이 심장병 그러니까 덩치에 비해서 이 파워가 너무 약해서 제대로 비행을 못하는 이런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죠. J-20은 원래는 이제 이 수호이 57의 이스텔리아 30 엔진
아니면은 수호이 35가 쓰던 AL41 엔진 이런 것들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구현이 안 되고 뺏겼는데 제대로 못 뺏기고 그렇게 해서 수호이 27이 쓰던 그 AL31을 이제 뺏겨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었는데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FC31은 WS10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수호이 27에 들어갔던 AL31을 뺏긴 엔진이 그거 안 쓰고 덩치가 작으니까 이건 뭐 수호이 27보다 훨씬 덩치가 작죠. 그래서 미그 29에 들어갔던 RD93이라는 엔진 그걸 이제 뺏겨서 WS13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구현될지 그래서 지금 시제기에는 RD93 미그 29의 엔진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국제시장에서 호평을 못 받는 게 파키스탄에 JF17을 만들어줄 때 그때 RD93을 넣지 않고 이 WS13 중국이 RD93을 뺏겨서 만든 WS13 넣자라고 했더니 파키스탄이 안 돼, 그건 안 돼 해가지고 파키스탄은 미그 29에 들어갔던 그 러시아제 RD93을 그대로 그냥 그 완제품을 갖다 넣기로 하고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이 엔진을 얹은 이 FC31이 아무리 개량을 한다고 이게 그 F22보다 더 셀까? 아니면 F35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거보다 셀까? 웃기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걸 2030년 이후에 만든다고 하면서 만드니까 자기네들도 6세대 이제 기술 넣겠다 이거예요. AI 그리고 무인기 연동 이런 거 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엔진부터 제대로 된 그런 전투기를 가지고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여전히 심장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전투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까보중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거 진짜 까보중입니다. 미국 정권 교체 이후 중국이 그야말로 기세등등합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가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선전 매체 해방군보의 웹사이트 81.cn이 자국산 J-10 전투기를 과시하기 위해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선전했다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방군보는 29일 웹사이트에 자국산 J-10B 전투기를 동원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하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훈련은 지난 2월 26일 북부전구 소속의 J-10B 전투기가 수행한 것이라고 해방군보는 설명했는데요. 해방군보는 이 컨텐츠의 대상만보, 그러니까 이 한자로 큰 코끼리가 이제 아주 크게 걷는다 라는 엘리펀트 워크라는 선전을 했다가 자국 네티즌들에게도 조롱을 당했습니다. 엘리펀트 워크는 대량의 항공기가 동시에 연속 출격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인데요. 통상 엘리펀트 워크는 적게는 10여 대 이상, 많게는 100대가 넘는 항공기가 동원되는 훈련인데 중국이 이번 엘리펀트 워크에서 동원한 항공기는 J-10 전투기 6대였습니다. 대규모 항공 전력을 과시하는 이 훈련은 지금까지 미국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는데요. 최근 이 훈련을 따라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나라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로파이터, 그러니까 독일이 엘리펀트 워크 하면서 유로파이터 이제 딱 보여줬는데 이 워크는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워크하지 않고 유로파이터에다가 고인목 받쳐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놓고 엔진도 켜지 않고 여기는 그래도 엔진은 켰네요. 그렇게 사진만 열심히 찍어놓고 엘리펀트 워크라고 했다가 전 세계의 조롱을 받았던 게 독일인데 중국도 우리도 엘리펀트 워크 해가지고 이렇게 해방군보 우리가 지금 국방일보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딱 과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군 관영 매체가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뭐 중국 여러 언론이 또 이제 또 빨아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받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하고 했는데 이 중국 네티즌들도 밀리터리 매니아들 많아요. 아니 이게 무슨 엘리펀트 워크야. 달랑 6대 갖다 놓고 우리 한국 공군도 저도 우리 공군 훈련 많이 가는데 현장에 가보면 이 6대 8대 뭐 이 택싱하는 거 부지기수입니다. 저도 직접 이 8대 택싱하는 행렬에서 같이 저도 비행기 타고 같이도 나가도 봤어요. 그러니까 천진데 겨우 이걸 가지고 엘리펀트 워크라고 하기에는 인해 전술의 상징인 중국이 이거 좀 맞지 않다. 너무나 어이없다. 왜냐? 엘리펀트 워크가 뭔지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엘리펀트 워크는 2차 대전 때 영국의 공군기지에서 미군 B-17 폭격기가
독일의 그 군수공업 기지를 때리기 위해서 독일의 전쟁 수행 능력을 이제 약화시키기 위해서 독일 폭격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활주로는 한정돼 있죠. 그런데 이제 대규모로 떠서 완전 왕창 어마어마하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최대로 그냥 앞 항공기에 그냥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뜨고 이제 활주로 2개 있으면 계속 뜨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코끼리들이 무리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끼리들이 엄청나게 덩치 큰 코끼리 포유류 중에 제일 크니까 엉금엉금 이렇게 가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리들이 엉금엉금 가는 거. 그렇게 해서 B-27 폭격기가 계속 뜨는 모습을 뒤에서 보니까 마치 코끼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모양이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펀트 워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렇게 달랑 6대를 가지고, 이건 코끼리 무리가 아니고 그냥 코끼리 가족이죠. 이걸 보고 엘리펀트 워크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이 엘리펀트 워크의 역사성 자체를 모르는 중국의 무식의 소지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 좀 하는 나라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남도 인정하는 그런 소양도 기르게 되죠. 그런 중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